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160년 전통의 뉴욕타임스가 올드미디어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공정성과 중립이란 면에서 한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에 대한 의혹설에 리즌닷컴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리즌닷컴의 짐 앱스타인 기자는 지난 8일자 뉴욕타임즈에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 관련 기사가 부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왜곡된 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니어 기자는 기사에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네일업주들에 대한 임금 채권 의무화를 추진할 때 이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가 네일업주들의 정치기금 모금을 받으면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앱스타인 기자는 김 의원의 동료 의원들과의 인터뷰를 들어 김 의원은 처음부터 임금채권 의무화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법안의 공동 발의자였던 댄 퀴트 하원 의원은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처음부터 임금채권 의무화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식 문서로 남은 초안에는 김 의원이 행정명령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것을 제안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니어 기자가 제기한 정치자금 6만 달러는 오랜 후원자들의 모금 액수를 포함한 것이라는 김 의원의 반박 입장을 전했습니다. 공화당 경선 4차 TV 토론에서도 여전히 트럼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모두 진실이라며 불법 이민자 추방군을 만들겠다고 밝혀 이민자들의 속을 긁었는데요. 공화당에서도 이민 문제는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어제 MSNBC 방송에 출연해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어떻게 미국에서 추방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법 이민자 추방군을 만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애초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다만 불법 이민자 가운데는 일부 훌륭한 사람들도 있는 만큼 이들을 인도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 10일 열린 공화당 경선 후보 4차 TV 토론에서는 미국은 법치국가로서 국경이 필요하다며 국경에 대형 장벽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와 관련해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이틀 연속 이어지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진영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비합리적인 발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날 토론에서는 마르코 루비오가 뜨고 트럼프가 지는 양상이 극명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대목을 노리는 업체, 폭탄 세일을 노리는 소비자, 다른 곳을 보고 있지만 목적은 같은데요. 올해도 대형 소매업체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오는 26일 추수감사절 저녁부터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최대 쇼핑몰인 타겟과 메이시스, 세어스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위해 이번 추수감사절 오후 6시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이저로스는 1시간 앞선 오후 5시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 반면 월마트는 아직 몇 시부터 영업할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추수감사절 오후 6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USA 투데이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다수의 소매업체들이 지난해처럼 추수감사절 저녁에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컨설팅 전문업체 액센추어가 최근 발표한 고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쇼핑객들의 40%는 이번 추수감사절인 26일에 오프라인 쇼핑을 하고 43%는 온라인 쇼핑을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글로벌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규모의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업체들은 쇼핑객들의 하루 쇼핑 압박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전후인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할인된 가격에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는 신청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동인합니다. 글로벌 외주업체가 H-1B 비자를 독식하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행 비자 발급 시스템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연간 8만 5천 개로 제한된 H-1B 비자 가운데 20개 대기업이 지난해 40%에 달하는 3만 2천 개를 받았고 이들 기업 가운데 13개는 외주 업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제한된 비자 쿼터보다 신청이 많은 경우 추첨제로 운영되는 현행 비자 발급 시스템 때문에 외주 업체들이 H-1B 비자를 독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기업에서 많은 신청 건수를 한꺼번에 접수시키고
높이고 당첨 확률을 높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주요 외주 업체들은 비자 접수 기간이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수십만 개의 H-1B 신청서를 접수해 불과 일주일 뒤부터는 접수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외주 업체들이 미국 기업들의 H-1B 비자 취득 기회를 막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일자리를 해외로 밀어내고 있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규모 기업이나 신생 벤처 기업들이 H-1B 비자로 외국의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현행 H-1B 비자 발급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신설한 상담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대학 진학에 대한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공립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교육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뉴욕시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 비율은 53%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에 51%와 비교하면 2%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4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올라간 중요한 이유로 새로운 대학 상담 시스템을 꼽고 있습니다. 시 교육국은 칼멘 팔냐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스쿨 퀄리티 가이드라는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심도 깊은 진학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새로 만들어진 성적표도 대학 진학을 늘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육국은 수년 전부터 성적표에 시험 성적은 물론 출석률과 대학 진학률, 해당 학교에 개설된 과외 활동 리스트, AP 과목 수강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학 진학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국의 심층적인 진학 상담과 다양한 정보 제공이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난방유 공급업체와 운송업체가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뉴욕시 정부를 비롯해 일반 시민과 기업체를 상대로 기계를 변조해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요. 검찰은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도 진행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맨해튼 검찰은 지난 10일 주택과 상용정부 건물 등에 난방유를 공급해온 오일업체와 운송업체 등 9곳의 업주와 트럭 운전기사 등 44명을 기업부패, 중절도, 사기, 작물 소지, 사업기록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운송트럭에 설치된 펌프 장비 등을 변조해 실제 주문량보다 적게 급여하고도 서류상에는 주문량만큼 공급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이 서류를 근거로 소비자들로부터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요금을 부당하게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일반 시민과 기업체, 정보기관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름 운송 트럭에 펌프 등 장비를 변조해 기름 대신 공기를 주입하도록 하고 기록은 전부 기름이 들어간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입니다. 검찰은 또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재정적 배상을 위해 이들 업체를 상대로 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상금은 그동안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속파 밀레니얼 세대들은 대형은행보다 중소형 규모의 로컬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설팅 회사 액센추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형은행들은 밀레니얼 세대 고객 가운데 16%를 놓쳤습니다. 반면 로컬 은행의 밀레니얼 세대 고객은 지난해와 비교해 5% 늘었습니다. 크레딧 유니언을 이용하는 밀레니얼 세대도 3% 증가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지난 1월 말부터 밀레니얼 세대가 대형은행에서 로컬 은행으로 변경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 2배 가까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서비스 수수료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재정 전문 온라인 미디어 머니레디츠.com이 전국 은행들의 월 평균 계좌 유지 수수료를 조사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소형은행과 중형은행은 평균 11달러 51센트로 조사됐습니다. 대형은행은 15달러 15센트로 1년 평균 181달러 80센트가량이 더 비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대형은행들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의 일환으로 월 4달러 95센트의 추가 인출 수수료 등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한 세이프 밸런스 계좌 패키지를 도입했습니다.
골드가 황금이라면 원유는 검은 황금으로 불리며 경제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유가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15년 14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국제유가의 현재 저유가 기조가 20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5년간 풍부한 원유 공급과 선진국의 수요 감소가 맞물려 국제유가는 2020년 후반에야 배럴당 80달러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지난해 중반 수준의 절반가량인 배럴당 50달러 밑에 머물고 있습니다. 1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4달러 21센트로 거래됐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2020년까지 석유의 수요는 현재 하루 평균 9,450만 배럴에서 90만 배럴가량이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40년에도 20년간 불과 5%가량 증가한 하루 평균 1억 350만 배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원유 수요 증가를 주도한 중국과 개발도상국의 성장 둔화도 저유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에너지 집약적인 성장에서 소비 지향적인 경제로 전환하면서 원유 수요 증가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베테랑스 데이였던 어제 글렌데일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는 한국에서 방문한 태권단원들의 시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단순한 태권 공연을 넘어 위안부의 넋을 기리고 역사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테어로즈 태권도 영웅단. 7살 어린이부터 17살 청소년까지 74명의 태권도 꿈나무들이 글렌데일을 찾았습니다. 올해 1회째를 맞는 위안부 소녀상 기린비 앞 태권도 시범 행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범을 통해서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좀 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글렌데일을 방문한 학생들은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 전 소녀상에 차례로 헌화하며 지나간 역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 동안 나라가 힘이 없어서 당했던 고통을 지금 저희가 나라가 강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강해졌다는 것을 알리려고 왔습니다. 묵념이 이어지고 주최 측인 LA 북부 한인회와 글렌데일 자매도시위원회의 환영사도 이어졌습니다. 글렌데일을 방문한 또래이 태권도 시범에 화답하듯 청소년 봉사단체 화랑의 청소년들이 풍물놀이를 선보이며 행사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테어로즈 태권도 영웅단의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연이은 송판 격파가 시작됐고 단원들은 절도 있는 동작을 선보이며 태권도의 위상을 알리는데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고난이도의 격파 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관중들의 환호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창혁 글렌데일시 커미셔너는 이번 행사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알리는 걸 넘어 위안부를 둘러싼 왜곡된 역사 문제, 나아가 세계의 인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위안부의 날을 통해서 이렇게 문화를 알리듯 태권도도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또 이렇게 와서 알리면서 이 소녀상의 의미와 또 앞으로의 이 휴먼 라이츠 이슈에 대한 이것을 다시 또 이렇게 짚어보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글렌데일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펼쳐진 한국의 전통 태권도 시범은 소녀상을 보존하기 위한 한인들의 소망과 세계 평화의 희망이 더해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TVK 뉴스 김진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7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예멘 내전, 벌써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폭격에 맞아 병원에 실려온 6살 소년의 마지막 부탁이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피투성이가 된 아이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아직은 의사가 무서워 울 법한 6살 꼬마.
그런데 울먹이며 애원하는 아이의 부탁은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땅에 묻히는 걸 줄곧 봐왔던 아이는 자신도 그렇게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며칠 뒤 부모는 이렇게 애원하던 아이를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반군에 대한 폭격을 감행한 이후 수니파 이슬람 정부와 시아파 후티 반군의 대립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1,400여 명, 하루 평균 8명의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습니다. The situation in Yemen is very critical, especially for children who are the most vulnerable groups. They don't have any protection environment to live in. They feel scared, they feel really insecure. 폭격으로 부서진 마을에 충격을 받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는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파괴가 일상이 된 예멘의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I'm frightened when I hear warplanes. I can't sleep. I'm afraid this war will expand and I'll lose friends to this war. 떨어지는 포탄은 간신히 피했다 해도 굶주림이 또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가뜩이나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에서 전쟁까지 터지자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3배나 급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오하이오주에서 소형 민간 항공기가 추락해 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연방항공청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오하이오주 북부 에크런시에서 10인승 상업용 제트기 호커가 추락하면서 4가구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과 충돌했습니다. 피해 승객들은 모두 플로리다 소재 부동산 회사 직원들로 확인됐고 사고 당시 다가구 주택에는 다행히 주민들이 한 명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가 재향군인들을 돕기 위한 전문 부서인 재향군인 서비스국을 설치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뉴욕시에는 현재 22만 5천여 명의 재향군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집이나 직장이 없어 어려움을 겪거나 일부는 홈리스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향군인 서비스국은 사회로 복귀한 재향군인들의 주택 마련과 취업 등을 돕게 됩니다. 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질주한 한인 30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요 카운티 글렌락 서던 레지널 경찰은 지난 4일 글렌락 소재 편의점에서 한인 여성 38세 김모 씨와 백인 남성 2명의 차량 수색을 하던 중 이들은 경찰관을 매달고 50야드가량 질주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 씨와 백인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5월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 담배를 유통시켜온 한인 45살 김현승 씨가 탈세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김 씨에게는 징역 4년과 280만 달러의 배상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포트 오차드에서 CP 트레이딩이라는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현금을 주고 담배를 대량 매입한 뒤에 이를 시애틀 지역에 판매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가끔 흐린 날씨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여전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 쌀쌀하겠고 부분적으로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으며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